야, 100점 만점에 50점 맞았으니 넌 정말 돌대가리 아니냐? 자, 우리가 긍정적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 경험이 어떤 거냐? 하나의 완성감이고 성취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면 우리 몸속에 신경전달물질, 다시 말하면 일명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기는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모르핀의 일종으로서 옛날 우리 엔돌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행복 에너지 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 행복 에너지 엔돌핀의 4000배의 그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취감만 갖게 되면 이 다이돌핀을 분비가 되니까 우리는 정말 가장 성취감을 가졌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 황홀감과 최고의 극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 어떤 감정이에요? 황홀해요, 세상에.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요. 이것이 극치감이거든요. 이런 감정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것을 하나 목표로 삼아서 성취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옛날에 영어나 수학을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란 걸 합니다. A반, B반, C반.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잘못 오해하셔서 A반은 제일 훌륭하고 실력 좋은 학생이고 C반은 실력이 좀 모자른다 하니까 전부 다 A반으로 하죠. 네,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방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발달 정도나 학습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A 정도가 있는 학생이 있고 B 정도가 되고 조금 기초가 부족한 C 정도가 되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기초과정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옆집 아이가 A반이니까 우리도 A반 하자. 아이의 능력과 그 성취의 정도에는 관계없이, 수준에는 관계없이 이랬을 때부터 그 아이는 성취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성취감을 갖지 못할 때 그 감정은 평생 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이 미해결 과제는요, 평생 동안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한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우울함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작은 성취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몸속에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스트레스부터 좋은 스트레스로 바꿔줍니다. 즉 스트레스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스트레스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조그만 목표 세워서 그 일이 남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성취했을 때 성취감 자체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또 성취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 속담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속담대로 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하면서 가면 정말 큰 성공이 되는데, 요즘 우리가 너무 스피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남과 속도가 같아야 된다. 남과 같은 속도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도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거의 모든 질병의 100%의 원인이 스트레스였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해서 우리가 아마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저 자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조그만 목표, 사람이 목표를 가지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통 이 부정적 감정이 또 한편으로 불러오는 것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약간 좀 주제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울증에 관련된 것이 요즘에 아마 심리학 가운데서 긍정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 하자 이렇게 해서 학교나 어떤 강의 같은 데서 이제 긍정심리학이었는데, 긍정심리학의 그 주창자가 바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처음부터 긍정심리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울증의 원인을 먼저 얘기했어요. 셀리그만에 의하면 우울증의 원인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그랬어요. 학습된 무력감이 되면 아무것도 할 에너지를 갖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모든 감정이 부정적으로 가면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그분은 1990년대에 학습된 무력감이 아니라 학습된 낙관주의,
학습된 낙관주의가 긍정심리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습된 낙관주의가 결국 뭐냐면 조그마한 일을 목표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성취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선생님 각자가 나름대로 오늘 해야 될, 성취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녁 때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황홀감과 극치감.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은 성취감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취감을 느꼈을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울증은 곧 우리 인생에서 목표가 상실되고 의미가 상실된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인 방법.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시험 성적이, 수학 성적이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았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걸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인지적 사고를 가진 부모님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100점 만점에 50점 맞았으니 넌 정말 돌대가리 아니냐? 전능 아니냐? 진짜 너 부족한 애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50점이라도 긍정적인 인지구조를 가지는 부모님들은 아, 정말 고생했다. 열심히 했는데 50점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 네가 100점 만점에 50점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노력하면 50점이나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긍정적 인지구조를 가진 사람들은요, 비록 목표가 미달되면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부정적 인지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미래 가능성보다는 현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아예 판단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어떤 부정적 판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의욕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고 바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지나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제의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면 목표 상실, 의미 상실, 그것이 그대로 사라지냐면 우리 몸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미해결 과제를 낳게 됩니다. 사람이 미해결 과제가 쌓여가지고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되면서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의 공적을 깎아내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몇 가지가 될까요? 대충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 50가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50가지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들이 한 4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울한 것과 우울한 감정, 불안 감정, 공포 감정, 또 강박증. 대충 이 4가지가 부정적 감정이 돼서 결국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2가지가 있습니다.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하게 분비되어도 문제가 있고요. 적게 분비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스트레스가 되면 이 2 호르몬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대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